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자, 녹음 들어가겠습니다. 네. 먹고 있는데. 네, 녹음하고 있는데. B급 바리스타들의 만들래 너무. 아, 원래 있다고. 여러분들 이런 의견을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이씨 아저씨의 폭정과 독재. 네, 제가 준비된 바리스타인데. 네, 오늘 10회 녹음 들어가고 있습니다. 10회. 네, 지금 저희가 하리보 젤리를 먹고, 하리보에서 우리 광고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리보 젤리를 먹고 있는데. 이거 원래 유명해요. 아니, 저는 이게 하리보 젤리가 유명해지기 전부터 좀 먹었는데, 이게 뭐 독일에. 언니는. 골매님 자랑 아니에요, 맨날? 입만 열면 자랑하시는 처음 알게 됐대요. 본인은 돼지고기를 갈비로 먹는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 생활이 엄청 강조하셨던 굉장히. 아니, 근데 그런 사람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 있죠. 그 되게 재수없다고 생각했어요. 아, 왜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갈비씨 그러면 좀 마른 사람을 갈비라고 해서 그냥 전 소갈비만 있는 줄 알았어요. 돼지는 갈비가 없는 줄 알았는데 무식한 거죠. 제가 무식한 건데 또 고기는 갈비에 하면 왠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네? 제일 좋은데. 제일 좋은 데로 어떻게 돼지 갈비가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갔어야지. 아니, 좋은데 간 거랑 현명하고 똑똑한 거랑 다른 거예요. 과외 지금 작품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니고. 이거 보세요. 저 같은 멍청한 애들이 서울대에 가니까 아니 여기 나라가 이만. X라고 했는데 또 본인이 굳이 또 얘기를 또 여기 소방대도 있고 많은데 세 명 돼. 많은데 지금 시립대도 있고 서울대도 있고 하루 서울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찬 씨는 예, 전 세명대입니다. 잘 모르는 서울대 출신 디지털 대학교. 네, 오늘 10회 녹음 들어가겠고요. 아,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잘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시아주씨입니다. 귀찮아는 안 할걸요? 네, 두 분 소개해 주시고요. 네, 김언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골매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모였고요. 아, 저희가 아무래도 다들 바쁜 현대인이다 보니까 뭐 매주 모여서 하기 힘들 것 같아서 때 되면 모여서 하는 걸로. 때 되면 모여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때 골매가 되면 너무 요새 힘들어요. 아유, 요새 다들 힘들어 하시는 네. 것 같아요. 아, 그냥 뭐 근황 토크도 한번 좀 해볼까요? 뭐 그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볼매님과 또 김언니는 또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는지. 피곤하게 지냈죠. 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해주기 전까지 내 닉네임이 볼매였다 사실. 내가 볼매였지. 이런 닉네임. 어떻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피곤과 네. 이 바쁜 현실, 그리고 지쳐서 힘들게 산다는 거를 느낄 수밖에 없는. 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그러지? 왜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잘 없어? 어디를 가든 다 힘들고 피곤하고 막 뭐 저놈 때문에 못 살겠네 뭐 다 이런 얘기들만. 제가 새벽에 그 수영을 다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변 분들이 어때? 새벽에 운동하니까 상쾌해? 막 물어본 거 같아요. 아니 피곤해. 너무 피곤해. 그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3월달에 또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3월달에도 매일 반을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재밌으니까.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는데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 나 5시 50분에 일하는데 너무 피곤해. 주 5일째를 일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네. 주 5일째도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다들 힘들게 살겠어요. 이거 지금 저 6일 동안 일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네. 그렇지. 네. 저는 격주. 저는 요새 거의 주말 없이 계속 일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킨답니까? 이거 빨리 고소하십시오. 어떻게 고소할까요? 네? 잔업 근무를 너무 많이 시킨다고. 근데 잔업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마무리가 안 되니까 하는 것도 있고. 그럼 안 하면 안 되나? 잘하고 싶은, 물론 제가 잘하고 싶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하는 있는데. 정해진 날짜 안에 끝내야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지으려면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하거나 뭐 집에 가서도 이제 하거나 해야 되죠. 그쵸.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그래도 노력에 대한 근거나 아주 뭐 페이나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없겠지만 추가 수당을 주겠죠. 그런 거 주세요?
그쵸. 그런 거는 요새 안 주면 법으로 다 걸려요. 우리 안 줘. 초과수당 그래? 주면 좋은 거 아니야? 나가기 전에 나에게 뭔짓이 얘기를 해주면 내가 고용부 쪽으로 이렇게 투서를 넣어서 근로감독이 나가게끔 아니 조치를 취할 수 출근은 있습니다. 그렇게 막 지문을 찍어가지고 확인하면서 퇴근은 확인도 안 하고 그런 회사가 많지요. 근데 저는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성인이 돼서 다들 이제 생활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고 사는 건데 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뭐 내 꿈을 위해서 아니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뭐 사는데 그래도 너무 힘들 때가 많잖아요. 내가 먹고 살기는 하겠지만 너무 힘들게 사는 이 현대인들이 뭐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다 그렇게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들 살아야 될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왜 아무도 반기를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봤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랑 비슷한 뜻을 가진 사람이 나를 못하니까 같이 하자. 물귀신 작전. 구테타를 한번 일으키자. 이 나라 한번 뒤엎자. 뭐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나요?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근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왜 어떻게 보면 이제 근데 직장이라는 거는 근데 그 문제는 오늘 자꾸 제가 말이 꼬이네요.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요새 정류장에서 눈만 감으면 자꾸 그 나도 오늘 그랬는데. 정신이 버스 놓쳤어. 저는 못 내리거나 지나쳐서 눈을 뜨거나 요새 자꾸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체력의 한계가 오니까 그게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거구나. 버스가 앞에 분명 오고 있었는데 타야지 하고 잠깐 스마트폰을 봤는데 탁 갔어. 그건 스마트폰의 문제인가 아닙니까? 아니 내가 의식하고 있었거든 분명히. 저 타야지. 그리고 스마트폰 잠깐 보면 내 타러 가야지.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보면서 야동을 보지 마시라고요. 저 스마트폰 야동을 안 보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예전에는 그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너무 직장을 뭐 어떻게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는 데에 너무 의미를 두면 사실 더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냥 일을 하면서 그 일에서도 성취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일을 하게 되는 경향도 사실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지금은 저는 지금 피곤한데도 운동해야 된다는 생각이 요새 되게 많이 들거든요. 운동을 해야지 오히려 힘이 날 것 같은. 지금 김 언니는 나는 초반이어서 아마 그게 패턴이 있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적응이 되면 체력은 훨씬 더 향상이 될 것 같아요. 난 그냥 이렇게 살다 일찍 죽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이렇게 하다가 지금의 건강 상태로는 일찍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찍 가고 싶어요. 이 세상에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나는 오래 살 거예요. 진짜? 기네스북에 오를 거예요. 볼메 할머니 130세. 올해 연세가 이러면서. 근데 진짜 궁금한데 그 두 분은 이렇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저는 늘 생각을 하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잘 때 그냥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 다 하죠. 그걸 정말 호상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일찍 가고 싶다가 아니라 그냥 지금 죽어도 괜찮지 않을까? 가족은 어쩌고. 지금 백수인데 먹고 살 걸 해버리고 그냥 근데 집은 있잖아요. 집을 팔아서 사시지 않을까? 네, 굉장히 독특한 사고를 역시. 아닐까요? 집 팔면 그래도 몇억. 범상하시는. 근데 아닌가? 제가 너무 무책임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거인 거죠. 언제 네. 그게 당장 지금이 됐든 좀 후회가 됐든 지금 이제 네네. 세상과 이별해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냥 이왕이면 좀 네. 빨리 갔으면 좋겠다. 뭐 60대, 70대 이렇게 늦게까지 오래 살지 말고 물론 자식이 좀 클 때까지 좀 있으면 좋겠지만 네. 뭐 어느 정도 성장이 됐을 때는 그냥 일찍이 조용히 마감을 하고 싶다. 그래서 막 여기서 막 열심히 체력을 키워가지고 더 오래 살아야지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한 방에 훅 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저는 다른 분들은 그래서 그런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조금 궁금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요새 웰빙 하면 더 건강하게 또 잘 살자 그런 거에 대해서 대부분 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막 골골골거리면서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건 맞는데 건강하게 살다 한 번에 훅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그래서 막 내 몸을 위해서 막 투자하고 이런 거가 사실 저는 별로 와닿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몸매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건 좋겠는데 저렇게 가꿔서 평생 저렇게 갈까? 어차피 언젠가는 또 가꾸기 귀찮아서 안 할 텐데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또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냥 잠깐 잡담을 좀 나눠봤던 것 같고요. 혼자 우리한테 물어보고 다시 생각하니까 여기서 끝. 지각하지 마요. 자기 맘대로 시작하고. 네. 뭐죠? 김원희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겠어요. 넘어가요. 저희가 요새 분노에 차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네. 뭐 인생 다 분노에 차 있죠. 저는 예전에가 아니라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 네. 그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네. 초등학교 때도 되게 어떻게 보면 조숙했고 성숙한데.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질문들을 하다 보면 그 질문에 꼬리를 물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 나오는 질문은 내가 왜 태어났지로 결국 귀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다 여러 가지 생각의 뿌리에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철학과 종교학의 끝이죠.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늘 진짜 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하고 있고 그렇긴 한데 제가 예전에 누구지? 스님 있잖아요. 법정 스님? 법정 스님은 돌아가셨고 제가 아는 스님은 법정 스님밖에 아니 없습니다. 저기 요새 그 즉문 즉답 이런 거 하시는 스님 여자 스님? 아니, 여자는 스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살? 뭐라고 그래요? 저기. 난 잘 몰라 불교를. 법자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아니야. 아무튼 그 아무튼, 속에서 네. 삶에 그걸 생각하는 순간 이제 공백이 생긴다, 구멍이 생긴다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이왕 태어났잖아요. 어쨌든 태어났으니까 삶에 충실하라는 그런 전체적으로 돌이켜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가 되게 와닿았던 게 좀 있고 지금도 생각을 하죠. 법률스님. 그렇습니다. 네. 법률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정신을 비우고 멍하게 살자. 아니다. 사실 정말 고차원적인 질문 굉장히 저차원적으로 정말 좋은 재미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늘 알기 위해서 고민을 하지만 이제 어. 그거에 계속 매몰되다 보면 삶의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이유가 있는 삶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더 집중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렇다고 치면 저도 사실 직장에 다니지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내가 진짜 정말 나 돈 벌려고 그러니까 생활비 벌려고 일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일은 재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네, 일도 맞습니다. 아니고 그렇지만 내가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일을 한다는 개념으로 일을 접하기 시작하면 나한테 과외로 떨어진 일도 싫고 그리고 내가 업무 야근하는 것도 싫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에서 지금은 어쨌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딴가지를 펼쳐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약간 그게 되게 한 번에 바뀌진 않았지만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뭐 아주 암흑기를 겪었기도 했고 그러면서 지금은 조금씩 많이 발전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아예 그냥 나의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근데 이제 체력이 그럴 때는 내가 RPG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를 계속 게임 속 캐릭터로 생각을 설정을 해놓고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RPG 게임처럼 나를 성장시킨다. 그리고 적들이 오고 있으면 내가 거기에 대한 무찔러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저는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고 있어서 내 미션을 해결 못하면 죽는다. 그럼 리셋. 비슷한 말 저 최근에 들었었는데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 강연 같은 거 들었을 때
이제 되게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새 되게 근데 오래 사나요? 오래 살죠. 오래 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예전보다 오래 사람들은 산다고? 너무 시험에 익숙해져 있어서 나 정답을 얼마나 찾으려고 살까? 한다는 거예요. 정답을. 근데 사실 사지선다는 오지선다는 정답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려는 길이 정답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일단 용기가 없어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답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 난 망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길을 가다 보면 잘못 들었다가 돌아 나와서 다시 갈 수도 있는데 그 길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길이 잘못됐다고 누가 평가를 할 수 있죠? 뭐 그렇기도 하고. 네, 정답이 그래서 없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예전에 들었고 그리고 제가 사실 개인적인 취향으로 그 밴드 중에 북카스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 거기 보컬이신 분이 예전에 다른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뭐지? 인생을 한 번 살면 되돌릴 수 없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리셋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뭐 종합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되게 저는 마음에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그쵸, 리셋해야 지금 돼. 리셋해야 돼. 게임의 캐릭터를 생각한다면 게임 캐릭터는 망하면 언제든 다시 살아나잖아요. 난 슈퍼마리오. 그러니까 지금 인생을 내가 어제 그랬다고 해서 어제 망했다고 해서 오늘도 망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리셋해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그게 사실 이렇게 말로는 쉽습니다만 사실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가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저도 여전히 글로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싫어하는 사람을 몬스터 대망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에게 힐링 포션과 만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신다. 저는 그래서 전설의 검을 하나 뽑아서 예전보다는 지금 저를 조금 많이 나를 약간 쪼이면서 살았다면 지금 좀 저를 풀어놓는? 그러니까 좀 저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약간 그런 시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메딕 해드릴게요. 힐링. 지금 늦게 와가지고 2개월 전부터 나의 분노를 지금 저희 하리보 제리. 본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교회가 받은 1000짜리를 지금 들고 와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에서 요새 하리보 젤리를 준다는 게 왜냐면 보통 대량 구매하셨겠지요. 보통은 이렇게 길거리 나눠주시는 거 보면 싸구려 사탕 넣어주는데 아니요, 저 저번에 떡도 넣었어요. 진짜요? 아침 새벽에. 그럼요 요새 요새 물티슈 주는 것도 저는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와 이제 단가가 높아지네요 이제. 떡에 한 덩이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오. 쌀기 떡.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나 그런 거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따뜻했어요. 하리보 받았잖아요 하리보. 아니 하리보 이게 처음 받아본 거야 이렇게 비싼 거. 그러니까 떡보다는 하리보가 더 좋으시잖아요 사실. 사실 떡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아, 저 떡도 그래요? 좋아해요. 떡 좋아해요? 아 네. 처음 하는 사실인데. 네, 맞다. 오늘 음료를 마시고 계신데, 음료 얘기도 안 했네. 예, 두 분이 마시는 음료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네. 먼저, 볼메님 어떤 음료 드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엔 카푸치노 드셨는데, 오늘. 지난주 안 만났습니다 우리. 지지난주. 지지난주. 네. 지난번에 카푸치노 마시고 오늘은 라떼를 마셨는데요. 네, 어떠신가요? 지난번에 제가 카푸치노 마실 때 약간 묵직하게 나가봤다는 그런 느낌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근데 확실히 라떼는 카푸치노에 비해서는 우유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라이트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거품을 잘 내십니다. 벌써 다 비우셨네요? 네. 입맛에 맞으셨나 보네. 입맛이 많아지기보다는 요새 음료를 되게 음미하면서 마신다기보다는 한 두엄 모금으로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그런 경향이 생겨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분노하면 약간 흔히 타는 경향이. 도대체 술 마시듯이. 누가 그렇게 우리 볼메님을 분노케 하나요? 분노한다기보단 예전에는 속으로 삭혀서 저 혼자 골맞다면 요새는 좀 표출을 한다고 그게 약간 저를 놓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 병들게 하지 않으려는 나만의 방법? 그럼 아우라가 포스가 나의 분노 지수지. 날 건들지 마라. 저는 원래 포스 있는 여자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딱 그 사람 봤을 때 내가 오늘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것은 오늘 본인이 늦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교를 샜는데 좀 라이트한 부분이 있고 여기 맛있었어요. 그래서 좀 네. 적당하게 너무 데워지면 사실
뜨거우면 맛이 없잖아요. 네네, 맛도 잘 못 느끼고요. 입천장 되고 이러는데 적당한 온도에 따뜻하게 해서 맛있었어요. 아, 예. 저희가 오늘도 고양이동 이제 2호점 매장에서 지금 녹음하고 있고요. 지금 커피 맛을 잠깐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김원희는 지금 어떤 음료 드시고 계신가요? 저 자몽에이드 먹고 있거든요. 네. 여기 자몽에이드는 안 드셔봤던 것 같은데. 처음 먹어보긴 하는데 네, 맛은 어떠세요? 자몽에이드는 다 맛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퓨레를 쓰시는 비슷하게. 근데 그 여기 위에다가 마른 자몽 올리는 거야? 네, 올리는 그게 거. 요새 유행이잖아요. 근데 저 네. 이거 그 다른 데서는 이렇게 마른 자몽 잘 안 올려주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요? 네. 아, 요새 개인 카페들이 이게 약간 좀 트렌드인가 봐요. 그 과일을 슬라이스 쳐서 네. 이거를 말려가지고 네, 네. 데코를 말리면 아무래도 네. 보관이 오래 네. 돼서 근데 그런가? 이렇게 얇게 바짝 말려서는 아니고요. 약간 네. 좀 두께감이 있게끔 맞아요. 말려서 맞아요. 살짝 그냥 더 말려져 있는 느낌? 그런 건 괜찮은데 이건 정말 바짝 말라서 제가 아까 한 점 띄어서 먹어봤거든요. 아, 저도 먹어봤는데 맛은 네,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특이하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얇게 써느라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얇게 썰려면 아니, 아무래도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 칼로? 네. 색깔로 썰려요 이거. 오, 그렇구나. 네네. 그 생각을 왜 못했지? 아니면 나도 앞으로 딴 데 가면 이런 걸 책칼로 써야지. 나 맨날 이걸로 써야지. 야, 이게 얇게 안 떨어질까? 맨날 이러면서. 책칼이 있었구나, 역시. 색깔 이렇게 해서 썰면 되고 아. 이런 거 파는 데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대패 삼겹살 만드는 이게 이렇게 썰는 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레몬청 만들 때 네네. 그 저도 이렇게 대패칼로 이렇게. 그렇구나. 네, 아, 저는 썰려요. 이게 그렇구나. 딱딱해야지만 이게 잘 썰리는 줄 알아서 그러니까. 전 그 생각을 전혀 못했네요. 그 사실 저는 이제 이 슬라이스류들은 보통 한 다음에 냉동 보관을 해서 이제 좀 데코를 많이 했었던 스타일인데 요 근래에는 이렇게 이제 바짝 말린 스타일의 데코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개인 카페들이. 그래서 건조기 있으면 금방 말리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하길래 모양이 되게 잘 잡혀 있더라고. 이렇게 얇은데도 말리거나 그러지 않고. 혹시 그 맛은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그 흥국생명 퓨레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거기 퓨레가 가장 맛있어서 대체적으로 많이 쓰긴 해요. 그 알갱이 들어있었던 그 잘 퓨레. 모르겠는데 비슷하긴 해요. 아니면 생자몽이랑 그 퓨레를 섞어 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가게들마다 뭐 비율은 다르지만 퓨레랑 주스 아니면 이제 생과즙 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들 많이 비율적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탄산수를 또 뭘 쓰냐에 따라 또 틀려요. 어디는 이제 무가당 탄산수 쓰는 데가 있고 뭐 토닉 워터라고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이제 술 먹는 네. 분들을 위한 거잖아요. 이제 토닉 워터도 먹으면 탄산 들어있나요? 아니 술이랑 섞어요. 아. 네. 술은 안 들어있는데 그 토닉 워터 자체 맛이 약간 좀 뭐랄까 일반 탄산수하고 좀 달라요. 뭐 토닉 워터랑 탄산수 아니면 뭐 카린스라고 해서 약간의 당분이 있는 탄산수 아니면 뭐 사이다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하여튼 비슷비슷한 류들을 이제 적절하게 써서 약간의 차별을 두긴 하는데 맛은 거의 다 사실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냥 뭐 정말 여기에 그 시럽을 넣지 않고 먹으면 모를까. 네. 다 맛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저 아는 카페에서는 그 자몽 에이드나 보통 이제 청이 기본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에를 다 파셔가지고 그 과육만 껍질 네네네네. 빼고 다 파셔가지고 네, 요새 다 그렇게 하세요. 네. 꿀에다 그냥 재가지고 네네. 그걸로 해서 파시는데 여자분들이 그게 자몽차라고 해 따뜻하게 파는 거 굉장히 여기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자몽 네네. 그렇게 하고 네. 있다고. 전에 드셨었죠? 네, 제가 네. 먹어봤어요. 근데 자몽이 정말 그 다음에 한번 알갱이가- 자몽차 드셔보세요. 자몽차 한번 드셔보세요. 알갱이들이 많아요. 제가 근데 그거 알갱이 많은 거 제가 한번 테이크아웃해서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냥 먹다가 입천도 다 알갱이가 너무 알갱이 계속 나오니까 거기 이거 불편하다 이러면서 떠먹어야 되는데. 거름망이라도 뭐 있었으면은 스푼을 같이 줘야겠네요. 그럼. 네, 너무 많아. 아 맞아요. 거기는 스푼 줘요. 네. 근데 저는 카페에서 청류를 그러니까 이런 차류를 마시는 편은 아니라서 근데 이제 저희 회사 주변에 있는 비싸서요? 비싸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흔해서. 저 비싸서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만드는지 아는데 가격이 우린 다 알지. 아는데 이걸 이 가격 주고 먹기에는 좀 그렇다. 그런 맞아요. 다른 사실 기분이 영양. 맞아요. 저는 싸진 약간 않죠. 음료 자체에 단맛 있는 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좀 이미 아. 예전에 몇 번 밝혔는데 그래서
차나 이런 것들도 그 당분 없는 거. 당분이 들어간 거는 과일이든 뭐든 본연의 맛이 잘 안 느껴져서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아, 그 얘기 어디서 끊겼지? 생과일 주스 이제 당분 넣는 얘기하고 있었고요. 네. 잠깐 배터리 문제로 네. 네. 다시 녹음하고 있습니다. 음질이 조금 이제 좋아졌나요? 똑같은가? 배터리 상태에 따라서 약간 좀 네, 영세하다 보니까 네. 네. 생과일 주스에 이 시럽을 넣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쪽 이제 카페들 보면 이제 예전에는 그냥 달면 단 대로 또 많이 즐기셨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힘드실 때 특히 단 거 음료를 많이 주문하셨다는 걸 저는 이제 느꼈어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요 근래에는 이제 특히 오피스 쪽 여성분들이 몸매 관리나 어떤 외모 관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음료의 당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사항들이 좀 까다로워지는 경향들이 좀 요새 많아서 요새는 또 많이들 뺏어 드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요새는 또 이제 이런 트렌드로 가는구나라는 걸 좀 피부로 좀 느꼈죠. 최근에. 네. 그래서 밀크티 같은 경우는 저도 밀크티를 주로 마시긴 하는데 예전에 얘기했었나? 저는 파우더류로 섞은 밀크티를 마시는 게 아니라 네, 2차로 진짜. 우려주는 진짜 밀크티를 좋아하거든요. 최근인가? 스타벅스에도 그 풀리프티 라떼라고 해서 아예 그 라인이 생겼더라고요. 저는 스타벅스에서는 예전에는 기억에 차이티 라떼나 이런 게 다 파우더여가지고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에 생기는 게 그 트렌드 반영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파우더를 쓰면 기본적으로 탈지유나 뭐 설탕 네, 같은 네, 것들 맞아요. 혼합된 류의 파우더류를 쓰기 때문에 당도를 조절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달지 않은 걸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아예 입차를 넣어서 우려서 하는 경우. 근데 아직까지 맛은 매장마다 천차만별인 것 같긴 해요. 스타벅스임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는 커피 빼고는 약간 매장마다 맛이 다 틀려요. 그래서 스타벅스는 매뉴얼을 꽤 강조하는 매장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게 아직 준비가 좀 덜 됐나 보네요. 그런 것도 것들은. 있고, 이제 뭐 넣는 건 비슷하게 넣는데 네. 뭐 아니면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 이제 개인마다 취향이 있잖아요. 만드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그게 약간 눈대중. 반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아마 매뉴얼이 있겠죠. 근데 스타벅스 같은 걔들도 경우에는 바쁘니까 인간의 관계로 눈대중 하는 거야. 이게 그냥 우유를 아예 데워서 그냥 그거 안에다가 티를 빠뜨리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영국이나 이런 데서 먹는 밀크티는 네네네. 그 물에다가 우린 다음에 네네. 그거에다 우유를 붓는 방식인데 그 물의 양에 대한 것들이 약간 매장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적절한 농도 아예 너무 묽은 것도 있고 조금 아직은 그거를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건지 저 같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건지 좀 맛이 제가 한 3군데 정도 먹어봤는데 제각각 다 다르더라고요. 뭐 달라요. 아직 그 국내 시장이 크지 않아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 그리고 이제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취향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밀크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스타일을 그나마 좀 선호하냐면 그냥 좀 차게 우린 그런 입차를 그냥 우유에다 이렇게 차게 우린 거. 요새 또 그게 또 트렌드라고 하시더라고요. 차게 우리 네, 냉침 방식으로. 오래 우려서.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우유를 같이 미지근하게 계속 끓이는 식으로 해서 썼었어요. 네. 보통 이제 비싼 뭐 아쌈 입차를 비싸게 사가지고 이제 우려서 썼는데 그 단점이 뭐냐면 타면 탄맛이 느껴지거나 쓴맛이 올라올 수 있어서 계속 저어주고 있어야 돼요. 할 때마다 짜증이 나죠. 이거 내가 내가 왜 이렇게 계속 저어야 되지? 저는 안 돼요. 아니 직접 하시는 분이 그 정도의 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성이 없어 정성이. 내가 그러니까 지금 좀 적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먹는다고? 아니 근데 30분을 들어야 돼. 30분을 오래 걸려. 이게 5분 저으면 내가 적겠어. 변명하셔. 안 되겠네요. 밀크티를 다음에 운영하실 미래 카페에서는 그냥 하시지 마시기 근데 바랍니다. 안 합니다. 음료 메뉴 많이 안 만드실 거라고 예전부터. 아시잖아요. 저 음료 메뉴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근데 음료가 적어도 맛이 있으면 사람들이 가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한 것 같아요. 집중 메뉴가 이제 필요한 거죠. 이제 그 메뉴만 정말 퀄리티 있게 하는 게 그래서 그 메뉴를 좀 특화하는 그런. 근데 요새 개인 카페들이 많이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전에는 뭐 중구난방으로 다른 프랜차이즈 스타일을 쫓아가시다가 요 근래에는 좀 특색 있는 개인 카페들은
메뉴를 다양화하기보단 네, 좀 맞아요. 자기가 주력으로 할 수 있는 것만 딱딱딱 하는 대신 뭐 이제 꼭 음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 베이커리나 디저트 이렇게 골고루 좀 배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음료만 찾기보단 다른 목적으로도 올 수 있게끔 이제 유도를 이제 많이 하시려고 이제 사업주들도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 또 뭐 생과일 주스 음료 잠깐 나눠봤는데, 그럼 오늘 또 일부 주제 뭐 혹시 있으십니까? 또 주제를 던지고 또 잡담을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담배. 아, 금연. 네, 금연. 아. 금연구역. 금연구역. 네. 네. 요새 잠시 잊혀졌던 금연구역. 금연구역. 이거 네. 진짜 나라에서 좀그 흡연구역을 이제 지정을 제대로 해주거나 아니면 네네. 그 흡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을 만들어 주시거나 네.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런 법을 시행을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피해를 양쪽에서 다 받아요. 아, 피시는 분도 힘들고, 그렇고, 안 피는 사람들. 분들도 네. 그렇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번화가 쪽에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건물이 지금 다 거의 금연 건물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서. 다 밖에 나가서 피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길을 뚫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맞고 싶지 않아도 네. 다 맡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또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안에서 못 피니까 밖에서 피는 네, 그쵸, 거고. 그쵸. 네. 지금 다 로비 쪽에 네. 있어요. 후문. 근데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흡연 구역이 아닌데도 흡연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 안에서 못 피니까 무조건 밖에 나와야 되는데 네. 큰 건물 같은 경우는 흡연 구역이 아주 지정돼 있어요. 한쪽에.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큰 그러니까 건물들도. 물론 로비 네, 이제 네. 앞쪽으로 해서 그 앞 주변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안 그러니까 피시는 분들이 그게 또 귀찮은 거죠. 그 앞까지 나오기도. 그쵸, 그쵸. 특히 네. 추운- 옥상에서 피웠으면 좋겠는데. 옥상 차이 나요, 진짜. 옥상은 어차피 위로 올라가니까. 올라가니까 옥상에서 피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층, 2층에 계시는 분들은 옥상까지 가려고 귀찮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흡연자 전용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요. 옥상으로만 가는. 그거 괜찮다. 괜찮죠? 그래서 아래 내려 피시는데 금연구역으로 그 적혀 있어요, 팻말이. 근데도 그냥 그 앞에서 피시는 거예요. 근데 말만 금연구역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맞고 싶지 않아도 더 맡게 되는 거예요. 옛날보다 확실히 그 담배 냄새 더 많이 맡아요.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저도 이제 흡연을 안 해요. 네네. 흡연을 안 하고, 사실 흡연을 하는 걸 좋게 생각은 안 하는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기호라서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저희 때만 해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억 안 나죠? 아, 그런가요? 식당 밥 먹으면서 식당에서도 담배 피던 맞아요. 시절이었어요. 맞아요. 물론 일본은, 아직까지는 일본도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물론 나라들마다 좀 흡연 문화가 좀 다르긴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불과 한 20여 년 전만 해도, 뭐 카페나 뭐 식당, 뭐 내에서도 담배 많이 피시고, 특히 집안 어른분들도 애가 있든 없든 집에서 담배 피던 시절이었거든요. 저는 흡연을 싫어하지만, 그런 문화를 젖어 있었다 보니까 사실 싫어해요. 흡연 피는 건 싫어. 지나간 특히 아저씨들 담배 피시면서 지나다니면 저도 왜냐면 뒤에 쫓아가면서 내가 그 담배를 맡아야 되니까. 담배 굉장히 네. 싫어합니다. 근데 싫어는 하는데 뭐 과거에도 그래 오다 보니까 사실 가가지고 끊으세요. 이러기에는 좀 정서상 대한민국 정서상 그리고 또 사실 싫지만 옆에서 담배 피는 아저씨한테 죄송하지만 저쪽 가서 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정서상 좀 어색한 아직은 좀 그런 문화인 것 같아서 정말 지금 김원희 말마처럼 좀 사회적으로 이걸 좀 선을 어떻게 좀 적당히 딱 걷으면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버스 정류장에서 안 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법으로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걸려도 그걸 누가 하는 게 없잖아요. 그쵸, 아직은 네. 없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길을 다닐 때 사실은 저희가 번화가니까 네. 동네가 그 대부분 안에서 이제 피셨으니까 밖에 제가 지나다닐 때는 담배 냄새를 맡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누가 네네. 길을 다니면서 피시진 않는 이상은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냥 막 뛰어가가지고 그냥 앞으로 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다 그 앞에 서서 이제 다 피고 계시거든요. 네, 그냥 당당하게 피시죠. 네, 왜냐면 가게에서 못 피니까 다 막 네, 피시니까. 그분들도 뭐,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 길을 끝까지 다 숨을 참고 끝까지 다 가야지만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사람이라.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걸 맡게 되는데 그 맡으면서 저 머리가 아파요 사실. 그래서 저는 담배를 안 피고 제 네네. 주변 지인들이 다 담배를 거의 안 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담배 냄새를 잘 안 맡는데 갑자기 이제 그 담배사가 훅 들어오면은 좀- 누가 머리를 때리는 것 같은 아, 기분이 네, 불쾌감도 있고. 네. 저도 그래요. 네, 불쾌감.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제가 예전에 일본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흡연실이 아예 길거리가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다 막혀 있어요. 저희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양옆에 뚫려 있는 데들이 좀 있던 데인데 거기 다 막혀 있어가지고 그냥 다 그 안에서 피시고 나오시거든요. 네. 그런데 물론 아직도 일본은 뭐 거기서 가게 안에서도 피시고 뭐길 다니시면서 또 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본은 보면 길 가면서 핀다기보단 이렇게 담배를 필 수 있게 재터리 네, 그런 데서 거기가- 모여서 뭐 이렇게 우리 동남아 쪽 가봐도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뭐 담배꽁초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에 다들 고 구역 내에서 모여서 피시더라고요. 네. 그 정도만 돼도 숨을 참고 그냥 네. 가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니까는 이거는 근데 저도 피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못 하겠는 게 그분들도 어쨌든 쫓겨 나오셔가지고 길거리에서 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우리도 그 건물 안에서는 담배 냄새를 안 맡고. 그럼 나라가 나쁜 놈이네. 다 진짜. 흡연자들에게 네. 저는 그래서 아주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봤어요. 방독면 같은 걸 주는 거예요. 그 흡연자들이 싫어하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그 쫓겨난 심정과 그런 건 100% 이해하긴 하는데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긴 네. 하지만 보통은 지키려고 하니까. 음. 근데 이제 본인들도 흡연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본 흡연자들은 본인들도 연기 싫어해요. 담배 맞아요. 냄새 싫어한단 싫어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싫어하는 신기하네. 싫어요. 담배 냄새 다른 싫어해요. 사람이 피우는 담배 냄새를 싫으시대요. 아, 그 얘기를 제가 최근에 전자담배 피우는 친구한테 들었어요. 자기가 전자담배를 피다 보니까 흡연자가 싫대요. 근데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아, 그 담배 냄새가 자기가 몰랐는데 자기가 금연담배, 이 전자담배 피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불편하다는 걸 자기가 느꼈대요. 그래서 아, 이걸 이제 어찌됐든 자기는 이제 끊기 위해서 이제 그 과도기적 과정이라고 자기는 이제 변명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처음에 좀 놀라웠습니다.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담배 가격 올릴 게 아니라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한테 방독면 같은 걸 줘서 본인이 뽑은 연기는 본인이 다 마시게끔 하는 그런 거라면 좀 줄지 않을까 약간 네.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만화적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길 갈 때 피울 때 그걸 쓰고 피우는 거죠. 나가지도 않고 본인 연기 자기가 다 마시고 그럼 끊겠죠. 아니면 태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좀 경찰제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하면 좋은데 그거 인력 제가 태국 경찰 인력도 부족한데 그거가 근데 제가 당황됐던 게 태국 여행을 갔는데 친구가 이제 담배를 피는 친구였는데 담배를 피다 걸렸어요. 태국 경찰이 와갖고 패스포드를 보여달라고 하면서 딱지를 끊더라고요. 국수로 날라온 거예요, 그럼? 아, 거기서 이제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네.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걸 우리가 몰라서 당한 건지 모르겠는데 잘 몰라서 당한 건지 모르겠는데 처음 겪었었던 일이라 그 이후부터는 어디 여행을 가서는 조심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저도 그 들었는데 지금은 일본을 가셨는데 이제 길 다니면서 담배를 피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 금연구역이었는데 피신 것 같아요. 네. 모르시니까 네. 그랬더니 경찰이 오셔가지고 그 약간 주머니 같이 생긴 담배를 거기다 버릴 수 있는 아, 맞아. 일본에 그런 거 많죠. 그거를 재터리 같은 거, 휴대용 재터리. 휴대용 재터리를 주시면서 여기서 피시면 안 되고 여기다 이제 끄시라고 이렇게 선물도 주네. 그걸 주셨대요. 그거를 받아갖고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나도 하나 주지. 피진 않지만 왠지 이상한 데 욕심이 있어요. 아니 공짜라니까 왠지 저도 봤어요. 일본에 네, 주머니처럼 뭐지 이렇게. 담배 끄는 그 네. 주머니들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특히 여성분들도 이렇게 바로 피고 끌 수 있게끔 그런 걸 상품들을 봐서 좀 이쁘더라고요. 네, 달려있어요. 법을 옥상에서 피우는 걸로 건물 그 흡연 장소를 무조건 옥상으로 지어가지고 옥상이 좀 좋은 것 같긴 해요, 사실. 물론 이제 안 피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데 피시는 피시는 분들 분들 불편하죠. 입장에서도 좀 또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뭐 건물이 만약에 10층이다 하면은 대부분 6층부터는 다 옥상으로 가시고 한 5층부터는 아래 내려오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두 분은 이제 큰 직장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럼 아마 이제 흡연자들이 꽤 많을 거로 저는 알거든요. 왜냐면 특히 오피스 쪽 가보면
쉬는 시간에 우르르 나와서 담배 피면서 우르르 들어가는 걸 많이 봤어요. 거의 한 1시간 단위로 나오서 50분 단위로 나오셔서 우르르 나와서 20분 우르르. 피우고 들어가고 남자분들 흡연하시는 분들 한 그 8시간 근무 시간이라고 치면 맞아. 1시간은 담배 피우시는 아, 맞아요. 빨리 빠지시는 맞아.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피시는 분 입장에서 아, 근데 저는 안 펴서 사실 그냥 저렇게 시간을 저런 식으로 쓰면 우리도 나가서 뭐 커피 한잔 하고 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피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안 펴도 일단 그 자리를 가고 싶으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쉬러 가고 싶다. 그러니까 쉬러 간다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얘기가 많이 나온대요. 회사 얘기라든지 아. 아니면 뭐 일 그렇다고 얘기라든지 하더라도 술자리. 네. 그런 맨정신 술자리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이지. 느낌이래요. 그래서 담배를 안 피시는 분들도 일단은 이제 거기를 좀 이제 가서 좀 얘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담배 안 피면서 얘기하면 근데 되죠. 자기는 담배가 싫으니까 아. 이제 안 가시긴 하는데 사실 안 가다 보니까는 정보가 좀 많이 약해지신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좀 약해지면 뭐 단점이 있나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어차피 뭐 사장 회장 될 것도 아닌데. 역시 잘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남자분들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야망인가요? 인맥이나 이런 인맥. 네트워크들이 보통은 쓸데없다. 술자리 아니면 이제 담배 피면서 형성된 술로 된 인연이 뭐 담배를 네, 피우는 맞아요. 거 약간 이런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것까지 다 한다고 쳐도 본인 뒤처리는 좀 하고 아, 복귀를 맞아요. 하시는 게 어떨까. 왜냐면 엄청 그 자기가 동굴에서 나왔다는 거 굉장히 아우라 냄새 아우라를 느끼면서 맞아요. 이 그 아우라를 사무실에 드라이 들어가시는 아이스를 그러니까 피시고 바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냄새가 이제 풍기죠. 네, 약간. 그러면 옆으로 와서 저한테 말을 거실 때 네. 기침이 나요. 페브리지를 뿌려요. 페브리지. 반경 진짜 한 음무제. 페브리지 휴대. 3m 내에서 그게 퍼져요 확실히. 근데 이제 좀 거기서 담배를 피시고 조금 앉았다가 얘기를 하시고 오시면 그러면 좀 들나긴 해요. 이제 밖에서 네. 좀 이제 바람을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전에 그냥 바로 올라오시면은 냄새가 너무 나니까 제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말로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정서상 그렇죠. 우리나라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정서상. 네, 그러니까 그냥 근데- 숨 참고 얘기하죠. 또 그분들도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그러게. 알걸요? 모를 그러니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내 몸에서 담배 냄새 좀 나겠지라는 건 의식은 하겠지만 이게 그 사람한테 얼마만큼 불쾌감을 줄지는 잘 자각이 잘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입 냄새가 좀 이상해. 근데 나는 내 입냄새가 이상하긴 한데 괜찮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아씨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 입장이 아니니까 서로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근데 수도 있겠네요. 담배 피시는 분들도 나름 다 애로 사항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안 피시는 분들 입장에선 이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다. 그래서 확실하게 좀 금연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시면서 그럼 필 수 있는 구역을 좀 정확하게 좀 잘 어떻게 보면 만들어줘서 그렇죠. 피지 않는 사람과 피는 사람들이 서로 좀 불편한 걸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먼저 쉽게 필 수 있는 공간과 안 펴야 되는 곳을 정확하게 딱 나누고 그다음에 그런 게 행정적으로 다 되고 나서 그리고 이 법을 시행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빌딩 내에서는 금연을 담배를 필 수 있는 구역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어요. 앞에 정도 지정, 앞에나 옥상이 아, 지정. 내부에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내부에는 없잖아요. 내부는 안 되죠. 네. 네. 그러니까 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정문 입구 맞아요. 쪽 그 뭐 가로수 이런데 나무 껴 있는데 네네네. 뒤로 가가지고 다들 직장인들 우르르 다 모여 계세요. 특히 여의도 같은 데만 가도. 맞아요. 그럼 뭐 자판기 커피 한 잔에 담배 피시면서 이렇게 얘기들 나누는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내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다 못 피시니까 뭐 요새는 화장실조차도 이제 피시는 분들도 가끔 있긴 한데 거의 다 못 핀다라고 보시고 네네. 다 이제 나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스스로가 불편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불편하시긴 정말 불편하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원래 저희도 그 예전에는 그 베란다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사무실 안에 거기 쪽 많이 나가서 피셨대요. 네. 근데 이제 다 그게 금연이 되면서 다 이제 밖에 나가서 피시잖아요. 아니면 진짜 획기적으로 연기가 안 나는 담배라든지, 그러니까 전자담배 말고, 아니면 냄새를 없애버린다든지, 뭐 이런 담배를 개발할 생각은 담배 회사에서 없는 걸까요?
담배- 태우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냄새는 나지 않을까요? 뭐 그런 같은 향을 내나 향과 맛을 내나 사탕. 무쇠 무치 뭐 약간 담배 사탕?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담배껌? 이렇게 설탕 대신엔 대체 감미료들이 나오는 것처럼 담배도 그 연기와 아닌가? 전자담배 피는 사람 분들 중에는 그 연기랑 이런 게 안 나서 못 피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보면은 복합적인 것 같긴 한데. 저도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담배를 꼭 피시는 이유가 있냐고요. 물었을 때. 습관인 것 사실 같아요. 습관이라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분이 나쁜데 이거를 어디서 풀고 싶을 때 네. 아 이렇게 담배를 빠는 거를 흡연하는 그게 이제 자기는 이제 좀 스트레스가 감정을 억누르는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탕을 사드려야겠네. 담배를 안 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죠. 그분들이 왜 피는지. 흡연자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흡연자 위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진짜 피시는 분이 계시면 또 다른 견해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은 흡연을 안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논의가 좀 되긴 힘들 것 같고요. 아무튼 좀 나라에서 정책을 시행할 때는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정확하게 마련을 좀 해주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생색내기로만 하면서 또 뭐 세금 뜯으려고만 하지 말고 정말 양자가 좀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솔직히 저도 뭐 금연구역 시행되고 나서 좋은 점도 있긴 해요. 특히 카페일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카페 내에서 담배를 워낙들 많이 피셔서 관리하기도 꽤 힘들었었고, 그리고 또 담배 안 피는 사람이다 보니 또 되게 고통스러웠거든요. 그 점은 확실히 좀 좋아졌는데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밖에 나가서 꽁초를 갖다 버리긴 매한가지라 어차피 죽기도 또 매한가지예요. 전에보다는 좀 편해졌지만 그래도 힘들기는 뭐 차이는 크지 않다는 거. 그래서 어찌됐든 이거를 뭐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좀 돼줘야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잠깐 얘기를 매듭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볼메님 또 뭐 주제 가져오신 거 있으세요? 저는 별다른 주제가 없습니다. 아, 네. 삶이 힘드셔서 삶이 힘들다기보다는 뭐 여유가 없으셔서 정신이 좀 없어요. 요새 제가 뭐 힐링해줘요. 메딕 힐링. 뭐 하시는 건가요? 스타크래프트 진짜 메딕 정말 이제 스팀팩. 보는 라디오였으면 정말 보여드리고 싶네요. 저한테 매직을 실현해 주시는 정말 희귀한 광경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정말 뭐라다가 지어줘야 될 것 같아. 이거 힘들으세요. 네, 아니 신서유기에 나와서 어떻게 모자라도 띄워드려야 되나. 힘드시다고 해서. 아, 저는 일단 주제 1차로. 내가 안 봐라. 끝났는데 왜? 아, 그렇습니까? 아니 말씀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아, 네. 힐링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니면 스팀팩이라도. 뭐 하시는 겁니까? 네, 오늘은 제가 주제 하나 선택한 거는 맛 좋은 커피란 이라는 얘기로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네. 특히 커피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 커피를 싫어하시는 분들, 뭐 나름 각자의 위치가 다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맛 좋은 커피, 뭐 개인이 생각하는 맛 좋은 커피는 도대체 그 기준이 뭘까? 그리고 그 근거는 어디서 오는 걸까? 그 의견을 올려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 이 커피 좋아하는데 뭐 이 커피에 대해서 얘기를 들려주세요라던가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 뭐 사연들 그런 거 보내주시면 좋죠. 그쵸. 네, 네. 사연이 없어요. 아, 네. 그것도 부산에서 왔지 않습니까? 네, 잘 오셨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원두를 싱글로 네네. 최고 품질은 아니지만 좀 보내드렸는데, 혹시 드셔보시고 맛이 괜찮았으면 맛 평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산남님 부탁드립니다. 네, 맛 평가 한번. 부산남님 맞나요? 네, 부산남. 네. 네, 맛 좋은 커피의 기준, 도대체 근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하고 싶냐면, 일단, 음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게 사실 있을 수도 없고, 또 모호해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맛있어. 마치 세뇌되듯이 맛있어. 이 맛있는 건가 보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잡기 시작하죠. 그래서 커피도 약간 그런 경향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사람들마다 아니면 자기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게 더 좋다, 맛 좋다, 뭐 어떤 근거 없이 그런 얘기들을 이제 포장들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쉽게 이제 현혹이 되죠. 아, 이게 좋은 건가 봐, 이게 맛있는 건가 봐. 근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약간 세뇌되듯이 그런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기준을 설정을 해버리는데, 그럼 과연 이 대한민국의 이제 커피 문화가 어느덧 이제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맛 좋은 커피의 기준을 삼고 계신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맛 좋은 커피, 내가 좋아하는 취향은 어떤 건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언니 뭐 내가 생각하는 커피의 맛 좋다는 거 어떤 기준이 있으세요? 기준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이제 선호하는 거? 네. 첫 모금 마셨을 때 내 입에서 그냥 느낌? 그냥 그 커피를 마셨을 때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맛이 막 확실히 막 뭐 정말 그 요즘 많이 있잖아요. 이건 초콜릿 맛, 이건 과일 맛, 막 이런 자몽향, 이런 파인애플 향. 근데 전 사실 그게 잘 많이 안 느껴져요. 항상 마셔보면. 저도 안 느껴져요. 어떠세요, 손님? 이게 초콜릿 맛이 나지 않나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커피를 먹고 초콜릿을 먹으면 초콜릿 맛이 있죠. 이게 초콜릿 맛이라고 해야 되나? 좀 진하긴 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뭐 맛있다라고 이렇게 느낌이 온다기보다 맛없다는 느낌을 좀 받을 때는 있어요. 내 취향 아니야. 확실히 이건 내 취향 확실히 내 아니야. 취향이다. 뭐 이렇게 저는 일단 탄내가 많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탄맛이 많이 나는 커피를 마셨을 때는 이거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탄 고기를 먹을 때 탄 네, 걸 먹을 네, 때 탄 그 걸 쑥 마셨을 쓰고 그 네. 탄 느낌? 사실 그게 이렇게 좀 진한 거랑은 느낌이 틀려요. 네. 느낌이 좀 다르고 탔다고 확실히 느껴지는 맛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그럼 진하다는 우리 한국의 진하다라는 뜻의 네. 어미가 어미래. 단어가 도대체 커피의 진하다와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커피 진하게 해주세요. 네. 뭐 녹차 진하게 타주세요. 쓰게. 저는 항상 양반이. 그래서 특히 바리스타로 일을 할 때 제일 혼동스러운 게, 손님은 진하다라고 요청을 하는데 내가 진하다고 생각하는 뉘앙스랑 맞아요. 저분이 생각하는 진하다는 뉘앙스가 달라서 물어봐요. 진하게가 어떤 건가요? 그래서 그 손님이 갸우뚱하시면서 좀 쓰게? 뭐 그러시거든요. 저도 생각하는 게 그럼 진한 거 쓴 건가? 막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럼 김원진은 그러면 일단 불쾌한 거, 네. 그 부분이 벌써 확 싫다라는 느낌이 확 온다. 네네. 그럼 이제 그 커피에 대해서 자기만의 이제 기준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입맛에는 어찌됐든 깔끔하고 분명히 좋았는데 알고 봤더니 저질 원두에 문제 있는 거였어. 만약 그렇다라면 본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 건가요? 물론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그냥 근데 그렇게까지 따져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냥 먹을 때 맛있다. 이거 맛있네. 이거 커피 괜찮네. 이렇게 느꼈지. 뭐 이 원두가 어떻네. 이게 뭐 오래된 건가? 막 이렇게 느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 그 맛있다라는 기준은 아무래도 이제 그 오랜 세월 뭐 캔커피나 아니면 그동안 즐겨 먹었던 인스턴트 커피, 수많은 커피를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를 그렇죠. 근거로 나만의 기준이 생기신 건데, 본인이 기준점을 잡았던 계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스타벅스를 많이 먹었으니까 나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의 기준을 거놓고 이런 취향 쪽으로 가면 내 취향과 맞으니까 맛있어. 물론 저는 그것도 틀리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어찌됐든 음식은 음료든 그 자기만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존중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커피 좀 안 답시고 스타벅스 그거 싸구려 만드니까 그런 거 안 좋은 거야, 맛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 사람은 맛있다고 하면 맛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맛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김원희는 혹시 스타벅스의 기준을 두고? 근데 스타벅스는 사실 제 입맛에 맞진 않아요. 약간 좀 더 쓰잖아요. 네네. 스타벅스 커피는. 그래서 제 입맛에는 이렇게 딱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그래도 그냥 기준이라기보다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이 정도의 쓴맛까지는 내가 감안을 할 수 있겠다. 근데 이거보다 더 써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좀 물 많이 타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느낌을 받죠. 사실 맛없다라고 맛있다라고 느꼈던 거는 예전에 한번 말했던 적이 있는데, 전 라떼를 마셨을 때는 확실히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배고플 때.
아니 스타벅스 라떼라기보다는 딴 데서 딴 먹었는데 데서 먹었을 때 저 그때를 말씀드린 큐브 라떼 제가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네. 한동안 큐브 라떼에 빠져가지고 요새 잘 안 보이죠? 요새 안 보는데 안 먹거든. 3개월 내내 그것만 맞았어요. 하루 네. 맨날 거기 가가지고 아, 나중에는 차가운 거. 나중에는 그분이 그냥 저 가면은 큐브 라떼 이렇게 바로 그냥 입력을 해주셨을 정도로 아, 그런 분이 계시죠? 특정 그분이 오면 항상 시키는 거. 항상 시키는 거. 그리고 항상 일관돼. 저한테 물어보면 크기만 물어보셨어요. 큰 거, 작은 거. 그래서 오늘은 많이 먹고 싶다 그러면 큰 거 시키고 네. 아니면 그냥 작은 거 시켰던 그게 있거든요. 저는 네. 그거는 정말 제가 커피를 마시면서 진짜 맛있다. 내 커피 진짜 맛있다. 이 커피 맨날 사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도 그런 경험 한번 했으면 좋겠다. 맨날 사 먹고 싶다. 나 아직 그런 경험이 아직 없어요. 진짜? 저는 그걸 마시고 그냥 큐브라떼라서 이게 점점 써져요 맛이. 그쵸. 네. 그러면 제가 그거를 사고 우유를 200ml 또 사요. 편의점을 가가지고 그리고 마시고 우유가 없어지면 다시 우유를 부어요. 오래 먹을 수 있네. 그래서 장점이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집에서 만들어 본 적도 있어요. 집에서 그 이제 원두에다가 내려가지고 나오는 그 샷을 아니 가게에서 샷 남은 거 갖고 와. 냉동고에 넣어놓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그건데. 그 얼려가지고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말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빠져본 거는 하나 있어요. 그러면 김언니는 혹시 어떤 커피에 딱 기준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신가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느낌, 네, 그냥 필인 거죠? 네, 그냥 그냥 그때의 네. 느낌. 근데 거기서 한 군데서 만약 먹었을 때 맛있다라고 느끼면 전 좀 자주 찾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만들어준 게 맛있었는데 그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 만들어주시면 오늘 선택을 잘못했다. 바리스타의 그 하시는 분의 손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거는 그게- 확실히 같은 원두여도 다른 거가 확실한 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마다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맞아. 일단 원두에 담는 양부터가 미세하게 틀려져요. 물론 저울을 대고 해도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미세한 양의 차이가 분명히 생기고요. 그래서 특히 요새 글라인더 자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터 회전수에 따라 세팅 값을 정해놓고 하는데 그게 사실 항상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프리 버튼을 눌러서 이제 감각으로 보통 이제 바리스타들이 많이 담아요. 그래서 정량을 담는 훈련들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세팅을 매일매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걸 하는 사람들마다 좀 틀린 데다가 또 장비에 따른 영향도 그날 있고 또 그날 쓰는 원두의 영향도 분명히 있는 데다가 또 사람들마다의 그 미세한 탬핑 세기가 또 있습니다. 또 탬핑 세기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 거기에 또 레블링을 해주고 하느냐 또 이제 채널링이 안 생기도록 탬핑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그리고 추출할 때 이 사람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샷을 잘 추출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워낙 변수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뽑을 때랑 이 사람이 뽑을 때 뭐 거의 비슷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 뽑아도 처음 뽑을 때 두 번째 뽑을 때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원두가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맛은 일관적으로 가져간다는 건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오히려 이제 핸드드립 쪽으로 또 이제 뭐 맛의 균형을 찾기 위해 바리스타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변수가 좀 덜 있는 부분 쪽으로. 근데 사실 핸드드립도 변수가 워낙 많아서 변수가 더 많지 않을까요? 변수가 더 많은데 이제 익숙해지면? 아니요 변수를 줄일 수 있는 그 드리퍼들이 있어요.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요. 머리가 나빠져서 그러는데. 건우? 아니요. 그 누구나 내리든 거의 비슷한 맛을 내릴 수 있게 네. 말이 검색 찬스. 검색차 이게요? 드리퍼예요. 드리퍼인데 드리퍼가 어떤 원리냐면 이거 들으는 분들은 금방 알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이 구멍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물을 담는 스타일도 별 상관이 없어. 그냥 물 대충 부어갖고 휘휘휘 저어서 딱 내려놓으면 물들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내려서 다시 올라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이퍼? 아니요. 뭐지? 네. 드리퍼 종류도 좀 여러 개가 있고
저는 그래서 한때 검색하시는 동안 제가 멍청해져서. 그 기구 중에 그냥 이렇게 원두 넣고 하면 되는 프렌치 프레스 말고 소등브루라고 그게 있어요. 아주 미세한 뭐 본인들이 특허를 냈다고 하는 그걸 되게 사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저는 사실 핸드드립을 잘 못하기 때문에 원두를 가서 해도 내 맘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한다기보다는 잘 못하니까 맛이 막 들쭉날쭉 하겠죠? 근데 아, 그건 내 좀 머리력이 일정하게 나쁘지? 난다 그래서. 아, 네. 근데 보통 3구짜리를 많이 쓰고 용드립이나 아니면 네, 하나짜리 칼리타 이제 3구짜리 쓰기도 하고요. 하리오처럼 이제 구멍 하나 동그랗게 돼 있는 것도 쓰는데, 물론 맛에 따라 설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핸드드립을 전문으로 하는 가게들 중에 핸드드립에 대한 스킬 차이가 워낙 심하시는 분들은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단어가 케맥스가 아니라 그 드리퍼가 있어요. 네. 그니까 검색을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끼리 얘기하고 있을 테니까. 내가 왜 단어 생각이 안 나지? 아까 스타벅스 얘기하다가 스타벅스는 이제 사실 원두 클레버. 클레버요? 네. 죄송합니다. 네, 클레버라는 드리퍼가 있는데, 네. 클레버가 나온 용도는 이제 핸드드립을 하는 분들이 이제 스킬 차이를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시객에서 좀 누가 내리든 일정한 맛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 클레버라는 드리퍼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게를 가봤을 때 얘네들이 어떤 드리퍼를 쓰느냐를 보고 이 가게가 핸드드립을 그래도 실력이 있는 분들인지, 물론 먹어봐도 알겠지만 내릴 때 보면 알거든요. 저 이거 알아요. 네, 클레버라는 드리퍼를 이제 이용을 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들 중에 이제 핸드드립을 드립 용품, 드립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들이 이제 이거 클레버로 내려요. 왜냐면 이제 프랜차이즈들 같은 경우에는 바리스타 교육들이 좀 미비하고 또 누가 내리든 일정한 맛이 나와야 되니까 그 클레버라는 드리퍼를 내린다라는 얘기를 잠깐 하고 싶었는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오래 걸리셨네요. 죄송합니다. 네, 점점 머리는 나빠지는 것 같네요. 아무튼 그 커피의 맛의 기준을 이제 다 제각기 틀려요. 커피를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준이 없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서로 자기 기준이 맞다라고 이제 싸우는 경향들이 꽤 강하세요. 특히 바리스타들 중에서도 자기가 배운 스타일,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경험을 우선시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한 얘기로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 내가 해봐서 아는 데만큼 오류가 많은 게 없어요. 왜냐면 내가 해서 잘 됐다고 그래서 꼭 잘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한정된 얘기인 거고, 또 그 포맷이 항상 일정하게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근데 바리스타들끼리 특히 이제 좀 연륜이 되고 실력이 좀 조금씩 쌓이신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포용을 안 해. 자기 기준이 꼭 옳다라고만 정해요. 그러다 보면 이 마찰들이 항상 생겨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바리스타들 실력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일을 하기가 꽤 힘들어져요. 왜냐면 자기 기준을 서로 우선시할 수밖에 없어서 보니까 부딪히는 경향이 꽤 강해서. 근데 사실 저는 그 기준이라는 게 모호한 데다가 명확하게 그을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각 손님들마다 취향에 맞춰줘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이 손님에게 맞춰드리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 생각을 하는데, 잠시 이 커피를 하시는 분들이 자꾸 자기 기준점으로 잡는 게 아닐까.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커피를 이제 주문을 하실 때 본인의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물어보죠. 그냥 아메리카노 주세요. 네. 이렇게 정도고, 뭐 사이즈 어떻게 드릴까요? 이것만 대부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적립하실 분 있으세요? 적립 패스. 그 정도만 물어보고, 본인 확실히 취향이 있으신 분들은 네. 뭐 연하게 타주세요, 아니면은 뭐 진하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뭐 휘핑크림 얹어주세요, 뭘 빼주세요, 뭘 넣어주세요, 이렇게 있으신데, 대부분 저도 이제 바리스타를 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한두 분밖에 없었어요. 물론 이제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네, 한해서 맞아요. 이제 그런 일이 네.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요새 이제 개인 카페들이
이제 그런 요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맛의 선택권들을 손님한테 드리고 우리 가게에는 이런 커피 맛과 이런 커피 맛, 그러니까 좀 상반된 맛들을 내세우죠. 원두를 두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반된 맛 두 가지를 내놓고 이런 맛도 있고 이런 맛도 있는데 선생님은 어떤 취향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스타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온리 내가 내린 걸로 먹어 이런 맞아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손님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이런 취향과 이런 취향에 따라 사람들이 즐겁게 맛을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를 가보면 특히 개인 카페들은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이제 두 가지 컨셉의 원두 종류를 보통 내죠. 이제 보통은 이제 한 가지는 대부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좀 구수하면서 살짝 쓴 거, 아니면 약간 좀 프레시하면서도 약간 산미 돌고 깔끔한 커피. 보통 이 두 가지 컨셉을 보통 많이 내세우는데 이제 그런 컨셉들을 이제 과거에는 없었지만 이제 요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내세움으로 해서 손님들마다의 기준을 잡을 수 있게끔 이제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되게 좋다고 봐요. 예전에는 그냥 이게 맛있다. 자기만의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강요를 했었다라면 요새는 그래도 손님들에게 자기만의 선택권들을 주고 어떤 게 맛있는지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아서 전 좋은 분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은 바리스타들은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건 맛없어, 맛있어 라고 극명하게 아주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저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저 처음에 이제 이거 바리스타 이제 배웠을 때는 네. 그 배운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오라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커피를 마시러 다니고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면서 그래 맞아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입맛인데 어떻게 이거를 하나가 기준이 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네. 정말 연하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샷만 아, 네네네. 거의 보리차 수준으로 드시죠? 저는 그 마셨을 때는 커피 맛이 안 나요. 그냥 네. 진짜 보리차 마시듯이. 그래서 내가 연하게. 항상 권해드려요. 저희 가서 보리차 하나 사주세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샷을 하나 더 추가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취향이 있는 건데 왜 내가 이거를 한 가지만이라고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면 좀 바뀌었어요. 그럼 각자 자기 취향이 있는 거니까 그분에 맞게 하는 곳이 그 사람한테 맛집이지 이렇게. 네. 네. 근데 저도 이제 김원희와 같은 이제 그런 견해 쪽으로 가는 이제 그런 바리스타 중에 한 사람인데, 아직까지도 많은 바리스타가 이게 맛있는 거야, 이게 좋은 거야 라는 이제 자기만의 잣대로 평가를 하고 거기에 선을 그시는 분들이 의외로 아직까지도 많으세요. 그리고 스페셜티는 좋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스페셜티가 나한테는 안 맞으면 안 싫은 거고, 근데 무슨 근거로 이게 좋다라고만 하시는 건지. 권하시잖아요, 그래서. 비싼 거 드시오. 이게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마다의 기준들을 좀 명확하게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볼메님은 어떤 기준이 있으세요? 저는 제 취향이 뭐 짐작하시는 분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제 취향이 좀 있는 편이고요. 네. 저도 처음에 커피를 접했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커피나 아까 우리 담배도 얘기했지만 커피는 기호식품이라고 확고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커피가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거는 전혀 따지는 편은 아닌데, 저도 아까 김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맛없는 커피랑 내 입맛에 맛있는 커피. 맛없는 커피는 어떤 건가요? 맛없는 커피라는 건 아까 그 뭐 저질 원두에 뭐 품질이 네, 안 좋은 맞아, 원두는 어떤 식으로든 해도, 그러니까 베리에이션을 하지 않는 이상은 난 할 수 내지. 있는데. 쓸만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러신가요? 아니면 아예 로스팅 자체를 강배전을 해서 아예 다른 다양한 맛을 사라지게 하고 그렇게 하지 네. 않는 이상은 네.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걸 다른 것들은 똑같이 했을 때는 저질 원두나 이렇게 품질이 완전히 좀 막 산패가 돼서 그런 원두들은 진짜 좀 이렇게 초등학생이 마셔도 맛이 없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진짜 막 정말 대단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완전 이거 교묘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저도 그 정도 기준 정도 있는 것 같고, 사람마다 좋아하는 취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스타벅스 잠깐 얘기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예전에 바리스타 일 할 때 스타벅스가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커피 농장들 중에서도 좋은 농장의 네. 원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뽑는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맛이 쓴맛이 강한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엔 그게 왜 이렇게 쓸까? 그리고 스타벅스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커피 문화를 약간 확산시킨 주인공이기도 하다 보니까 뭐 예전에 우리 그냥 서로 얘기할 때 그 커피가 좀 좋은 커피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하면서 시작이 돼서 네. 그런 기준이 그렇게 생긴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일단은 조금 있고, 근데 이제 왜 그럼 스타벅스는 이렇게 좀 로스팅을 세게 해서 쓴맛을 많이 강조할까 생각을 했었을 때는 스타벅스는 메뉴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베리에이션을 기본적으로 위해서. 요즘은 좀 다양하긴 하지만 베리에이션을 많이 하는 음료들이 많다 보니까 그 베리에이션을 하면서 커피가 본인의 그 나는 커피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맛을 내기에는 약하게 배전을 한다거나 그 향을 강조하다 보면 그게 묻히니까 맞아요, 그 커피 맞아요. 같은 거를 그거 나는 여기에 내가 있어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쓰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스타벅스의 특색으로 인해서 생겨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하고, 저의 개인의 취향은 요새는 좀 신맛이 많이 나는 산미가 좀 강조된 커피들이 많이 유행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 개인적으로는 근래 그러죠. 신맛 커피보다는 조금 구수한 맛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 그리고 저는 좀 이렇게 향이나 이런 걸 좀 구수하면서 맛이 좀 묵직한 타입을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패션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이렇게 뭐 이렇게 영어가 많이 들어와서 한국말로 순수하게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뭐 이렇게 바디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고 뭐 커피도 바디가 맛이 있네요. 난다 뭐 있어요. 이게 사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물어보이지. 커피도 커피 좀 바디가. 전문적으로 하는 데에서 뭐 원두 파는데 뭐 끈적끈적한 단맛, 근데 이건 무슨 맛이지? 막 이렇게 초콜릿. 그 앞에 있는 형용사가 끈적끈적한 단맛은 도대체 무슨 단맛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궁금했던 적도 있는데 무시로 물어보시죠. 근데 좀 물어보진 않고 궁금해만 했어요. 그랬는데 그 좀 커피 같은 경우는 좀 그걸로 표현을 하자면 좀 스모키하고 약간 흙맛 같은 네네. 게 조금 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의 원두 종류의 커피를 조금 더 좋아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안티구아나 약간 이런 좀 그러니까 바디감이 좀 묵직한 좀 약간 커피를 남성 성향이네요. 약간 그런 커피를 커피의 선호하긴 맛이?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묵직하게 중후한 느낌의 커피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예전에 신맛 나는 커피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제가 예전에 페퍼민트를 싫어하다가 식후에 마시면서 페퍼민트에 이런 매력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고 했잖아요. 산미가 나는 커피는 저한테는 네. 저는 사실 아이스 음료로서 커피를 잘 마시진 않습니다만 가끔 너무 심하게 할 때는 진짜 1년에 한 2-번 정도 마실 때가 있거든요, 아이스를. 산미가 있는 커피는 아이스로 마셨을 때는 저는 맛있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깔끔하니까. 향이 뭐 예가체프라든지 이런 게 약간 꽃향이나 이렇게 산미가 도는 커피들은 아이스랑 만났을 때 딱 마시면 청량감이 묵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서 조금 되게 산뜻하게 마실 수 있어서 아이스로 하면은 뭐 이렇게 해서도 조금 산미나는 커피들이 맛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최근에 좀 느껴서 확실히 커피의 세계는 넓구나라는 정도. 따뜻한 게 산미가 느낄 정도면 아이스는 엄청 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죠. 왜냐면 온도가 따뜻할 때 차가울 때 그 커피의 맛과 향이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아이스로 먹을 때 신 거를 따뜻하게 먹으면 이렇게 신 게 느껴지진 않아요. 뜨거울 때는. 근데 좀 이게 뜨거운 게 식으면서 점점 이제 신 맛들이 올라오면서 이제 산미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기준들이 또 제각각이라. 근데 저도 이렇게 신 커피를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요 근래부터 이제 향을 중요시하고 그 배전을 좀 약배전 스타일로 해서 좀 프레시하거나 이제 주시한 느낌, 막 뭐 과일향 아니면 뭐 꽃내음 뭐 그런 깔끔한 느낌들을 이제 자꾸 유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조금 유행을 어떻게 보면 유행도 패션 유행이에요. 이게 약간 뭐 이 색깔이 유행할 건데 이런 거를 이렇게 선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산미 커피가 조금 유행을 타면서 이제 그게 약배전류로 가기 시작한 것 중에 하나의 큰 공로는 리브레가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카페 리브레요? 카페 리브레에서 시그니처로 나오는 게 다크블러디든가? 라고 알고 있는데 그 커피가 산미가 굉장히 있어요. 근데 이제 요새 보면 그 커피를 좀 개인 카페에서 전문적으로 한다고 하는 데 중에는 뭐 이렇게 세계 3대 뭐
하는 뭐 그런 네. 데들 있잖아요. 그 중에 리브레 쪽 원두를 쓰는 데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것 같거든요. 그거 되게 자랑스럽게 써놓는 데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얘기하면 또 욕 처먹으려나? 아니 그래서 이게 안 할란다. 아니 그래서 커피숍 좋아하시는 분들이 리브레 아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도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이 유행을 타는 시작점 중에 그러니까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것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네, 맞아요. 가끔 하긴 네. 해요. 어찌됐든 큰 영향력 있는 가게들이 아무튼 그런 것들을 먼저 시작하게 되면 영향력이 꽤 있죠. 왜냐면 얘네들이 이런 거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사실 산미가 나는 커피들은 사실 프랜차이즈에서는 없었고요. 프랜차이즈 중에 전 산미 느꼈던 건 거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꽤 오랜 시간 동안 느꼈을 때. 물론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셀렉토 커피 같이 5가지 맛을 구현하려고 노력한다든가 뭐 프랜차이즈도 이제 시도는 점점 하고는 있는데 사실 개인 카페가 신맛을 내기 시작했던 거는 꽤 오래전부터 많이들 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싫어해. 안 접해보던. 왜냐면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개인 카페 이제 시작했을 때 한 3, 4년 전이었던 걸 기억나는데 그때 이제 그 로스팅 하는 친구가 산미 컨셉을 잡고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신커피에 대한 거부감들이 너무 강해서 다시 기존에 많이 익숙하게 먹는 이제 구수한 커피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로스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존에 너무 천편일률적인 커피 맛들에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맛들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갈 수 있는 게 산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산미를 시도를 했는데 정착이 잘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2년, 2, 3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그 전부터 이제 점점 개인 카페들이 좀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런 데서 이제 이 산미가 나는 커피들이나 어떤 이제 과일 맛이나 이제 어떤 과일 향 이런 것들을 내세우기 시작한 것들이 조금씩 정착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아예 이제 개인 카페 가면 좀 산미 나는 커피들이 있겠구나 라는 걸 이제 인지할 만큼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된 것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카페들이 어떤 것들을 먼저 시도하고 선도하느냐에 따라 좀 트렌드가 바뀌는 것도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번 시간에 이제 각자 커피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었던 거고요. 그래서 커피를 꼭 맛있다, 맛없다라는 기준을 너무 객관적으로 아니면 어떤 잣대로 들이밀기보단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도 자기만의 기준을 갖되 다른 사람들의 소리도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취향들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신맛이 나는 커피는 꼭 맛있는 거고 품질 좋은 거다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이게 왜 좋은지를 좀 설명도 좀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게 좋은 거야 라고만 얘기하면 왜 좋은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걸 내 생각을 주입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거부감을 느끼거든요. 사실 커피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리스타들 중에서도 이제 연륜 차이들이 다 있어요. 어떤 친구는 뭐 10년, 어떤 친구는 뭐 1년, 어떤 2년, 3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실력이 있거나 아니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뜻을 강요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줘요. 그냥 이렇게 해. 그럼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납득이 안 되고. 근데 그렇게 따라가야만 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불만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좀 소통을 하고 상대방의 생각도 존중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잠깐 이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최근에 가게를 맡고 있는데 이제 자리를 구하러 다니다가 또 사람을 뽑고 있어요. 사람을 뽑는 입장이 돼서 최근에 이력서를 많이 받았는데 이력서를 받으면서 느낀 게 커피 시장이 커지긴 했는데 정말 갈 데가 없나 보다.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좋은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뽑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심란했습니다.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평가하고 얘를 뽑나 이렇게
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뽑는 입장이 됐는데도 별로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좀 이왕이면 좋은 조건에 사람들 많이 뽑을 수 있으면 이 사람도 취직시켜주고 이 사람도 취직시켜주고 다 같이 기회를 한번 같이 가졌으면 좋겠는데 한 명만 뽑아야 되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또 해보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1부 쉬고서 2부 시간에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